격동의 육사 50기. 대한민국 육사 50기는 정말 이 격동의 시대와 함께한 육사 50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대한민국 밀리터리의 부흥을 일으킨 2013년에 대한민국 밀리터리 예능의 부흥을 일으킨 그 리얼 입대 프로젝트 진짜 사나이에서 맹활약한 이 개그맨 서경석 씨가 있는데요. 이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경석 씨가 이제 육사 50기 이 수석 입학했다는 사실이 또 알려졌습니다. 1990년에 입교를 해서 1994년도에 임관을 했는데요. 육사 50기로 또 알려진 사람이 서경석 씨입니다. 이때 사실은 서경석 씨가 육사 나온 건 아는 사람들은 알고 그랬는데 이 진짜 사나이를 통해서 서경석 씨가 육사 출신이다. 서경석 씨가 육사에 들어갔다가 가입교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근데 이때 진짜 사나이 찍을 때는 서경석 씨가 대대장급이었거든. 여기 대대장이 나랑 동기급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흘러서 육사 50기가 사단장, 소장 서경석 씨가 만약에 군생활을 계속했다면 사단장 서경석이 될 수도 있다. 왜냐? 수석 입학이니까. 서경석 씨는 아버지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부모님께서 그랬대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학교를 가면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셔서 본인이 이제 원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을 위해서 부모님이 원하시니까 그래 한번 육사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육군사관학교에 지원을 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아버지 뜻을 따라서 참 효자죠, 효자. 생긴 것만 봐도 참 우리 서경석 형님은 효자 같다. 내가 이거 진짜 사나이 얘기 안 했구나. 진짜 사나이 촬영할 때 여러분 저는 진짜 사나이 촬영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촬영하는 그 실무 부대에 저 실무자였어요. 제가 교육장교였는데 이때 당시에 이 서경석 씨도 촬영을 했는데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뭐 카메라 컷 쉬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카메라 돌아가는 똑같이 병사들이랑 같이 해요. 근데 병사들이 코피를 흘릴 정도로 그걸 해요. 왜냐면은 이 카메라가 돌아가니까 병사들도 긴장하지 간부들도 긴장을 해요. 왜? 전 국민이 보고 있잖아요. 이거 커트 없어요. 방송 카메라 감독이나 커트 그런 거 없어요. 연출 아니에요. 애초에 스케줄은 짜놓고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럼 중간에 서경석 씨가 쉬고 싶어요. 쉬는 거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이 병사들이처럼 간부들한테 경례하고 간부들한테 통제에 따른단 말이에요. 중간에 쉬는 거 없이. 정말 근데 그때 제가 놀란 점이 서경석 씨가 나이가 그렇게 대대장급처럼 나이가 많은데 되게 힘들어 하시면서도 되게 열심히 했던 기억이 제가 있고 그리고 되게 뭐랄까요 어른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참 멋있는 분이다. 그리고 이제 불평불만도 하지 않으시고 정말 그때 우리 병사들도 코피 흘렸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멘트를 치는 거야. 이때 진짜 사나이 자세히 보시면 옆에 있는 병사들은 말을 안 해. 힘들어서 말을 안 해. 옆에 있는 병사들은 힘들어서 말을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방송인이잖아. 그 와중에도 멘트를 치는 거야. 멘트를 쳐야 방송에 나가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역시 프로다. 저거 훈련만 해도 힘든데 저 힘든 상황에서도 말을 터는구나. 역시 프로다 서경석 씨는. 그 제가 서경석 씨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때도 정말 매너 있었고 간부들한테도 정말 매너 있게 하고 거기 나온 병사들한테도 매너 있게 하고 그리고 저희 부대에 나왔던 친구가 결혼을 했을 때 결혼식 사회도 봐주셨어요. 서경석 씨가. 그 정도로 의리도 있고 참 멋있는 분이었다. 근데 이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육사에 가셨고요. 자 그랬는데 육군사관학교에 수석 입학합니다. 또 우리 이제 서경석 씨가 대전 사람인데 동대전고 출신으로 해서 육군사관학교 수석 합격.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대전에서 이때 당시 육사는 어떤 곳입니까? 서울대급.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들 군사정권 노태우 정권 때 이때 육사에 수석 합격한 사람입니다. 이 서경석 씨가 막 대전에 플랜카드 걸리고 진짜 이때는 그 지역 신문, 그 지역 방송사, 뭐 대전 라디오에도 출연하셨대요. 부모님이랑 같이 대전 라디오 가서 막 부모님이랑 막 육사 수석 합격한 이유가 뭔가요? 하면서 부모님이랑 같이 라디오 방송에도 나가고 뭐 지역 방송에도 나가고 그냥 대전의 대스타였다. 이때 당시 서경석 씨는 대전의 대스타였다. 자 그랬는데 평생 군인으로 살 자신이 없었다. 이때 수석 입학하셨는데 기초군사훈련 때 퇴교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퇴교를 해서 나왔는데 뭐 어머니가 그 앞에 기다리고 계셨대요. 그날 비가 팍 내리고 나오는데 이제 어머니가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근데 이제 서경석 씨가 뭐라고 했느냐. 어머니 내년에 제가 더 큰 기쁨으로 안겨드리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이제 기초군사훈련 때 나와가지고 어머니한테 더 큰 기쁨을 드리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서울대 합격합니다. 세상에 육사를 들어가고 서울대를 그냥 들어간다. 우리는 막 미친듯이 공부해도 막 될까 말까인데 육사를 수석 합격하고 1년 뒤에 다시 서울대를 가는 정말 클래스가 어마어마하다. 엄청난 수제인 거지. 수제야 수제.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유전이야 유전. 부모님이 아마 엄청나게 그 수제이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유전입니다. 서울대는 유전이래잖아요. 우리 큰아빠 3사잖아. 나 3사야. 자 격동의 육사 50기 4학년 생도 시절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탄생입니다. 자,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김영삼 대통령이 이 군사 정권을 마감하고 최초의 이제 문민 정부가 들어섭니다. 1993년에 딱 와서 김영삼 대통령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오자마자 3월 달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을 2월에 했거든요. 그다음 3월 달에 김영삼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 49기 임관식을 참석합니다. 49기 1년 선배죠. 이때 레전드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명언을 합니다. 다수의 군인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영예가 상처를 입었던 불행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잘못된 것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 놓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한 달 뒤에 93년 육사 49기 임관식에 육사 50기가 4학년생도 때 이 말을 하면서 하나회 척결을 알립니다. 다수의 군인에게 돌아가야 될 영예가 일부 군인들에 의해서 명예가 훼손됐다. 내가 이 명예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라고 김영삼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바로 뭐가 됩니까? 제 영상에 있는데 하나회 숙청을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회 관련된 장군들을 다 숙청하고 이때 5.18도 다시 꺼내 들고 그다음에 12.12 군사반란을 다시 규정하고 모든 것을 다 꺼내서 이제 군사 정권의 잘못을 처단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이제 가장 또 하나회를 숙청하기 시작하죠. 이 숙청이 다 끝난 게 얼마나 걸렸냐면은 바로 다 안 돼서 물론 그때 당시 다 잘랐어요. 하나회들 눈에 보이는 거 다 잘랐는데 마무리된 건 94년이에요. 1994년에 장성급 하나회를 다 척결합니다. 영관급은 다 척결도 못하고 이 장성급들을 척결해요. 그리고 일부 인원들은 제가 알기로 영관 장교들은 그 해외 무관으로도 보내요. 해외로 다 찢어놔. 힘을 다 빼놓는 거지. 정말 그 장성급 하나회를 척결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1년. 얼마나 많이 숨어 있었으면. 물론 이때 용산 아파트 그때 삼각지 그쪽 군인들 아파트에 하나회 명단 뿌리기도 하고 막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장성급 하나회를 척결하는데 1994년도에 일단락됩니다. 이때 그 김영삼 대통령이 1994년도에 하나회 척결이 일단락됐다. 다시 우리 군대는 사조직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더 이상 이제 보복은 하지 않겠다. 더 이상 이런 인사권이나 이런 차별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1994년 육사 50기가 임관하는 해에 하나회 척결을 일부 마무리 짓습니다. 자, 그리고 1994년 또한 대단한 일이 또 발생합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장교 무장탈영. 자, 이 사건이 1994년 육군 제53사단 127보병연대 해안소초에서 소위 2명과 하사 1명이 이제 무장탈영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부대 내 병사들이 이제 하극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제가 선배들 다른 분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이때는 소위들이 딱 야전에 가잖아요. 그럼 정말 밤에 거짓말 안 하고 병장들이랑 막 맞짱을 떴대요. 그 3사 출신들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는 진짜로 병사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병사들이 군생활을 3년 하잖아요. 병장이 3년 하잖아. 그럼 나이가 23, 24이야. 소위들이 24이잖아. 그러면은 만나면 나이가 한두 살밖에 차이가 안 나고 군생활 더 했으니까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밤마다 야 소 회장님 뭐 따로 불러가지고 뒤에 가서 주먹질하고 막 그랬대요. 뭐 부사관들도 오면은 막 병장이랑 막 주먹질하고 싸우고 막 그랬대. 그래야 중위쯤 됐을 때 좀 인정해주고 그럼 진짜로 그때 당시에는 이러한 좀 군대 군기 문화가 엉망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자, 이때 보이시죠? 소위 조한섭, 소위 김특중, 이제 하사 황정희가 무장탈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때 무장탈영했던 소위가 바로 이제 50기 김특중 소위라고 이제 군대 문화를 바꾼 역사적 사건의 한 분입니다. 자, 이분이 이제 왜 탈영을 했는가? 탈영하자마자 바로 잡으러 왔을 때 바로 자수했거든요. 순순히. 이때 이제 처음에는 장교 2명과 이제 하사 1명이 개인의 문제, 개인의 일탈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군사 정권이라고 했던 그 정권에서 오히려 군대가 썩어 있었고 그런 구타가 만연하고 하극상이 만연하고 군기라는 말로 잘못된 군기가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바꾼 사건이 바로 이제 53사단 장교 무장탈영 사건입니다. 이런 부사관도 있는데 장교 무장탈영이 더 유명해요. 이 사건은. 왜냐면 지금까지 장교들이 무장탈영한 적은 없거든. 왜냐면 퇴근을 하니까 그냥 집에 가는 경우도 있고 물론 무장탈영이 있긴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모 장교가 훈련 때 총기를 가지고 나가서 보군반 교육기관에 가서 총기 난사에서 안 좋은 선택을 한 사건도 있었죠. 그거 따지고 보면은 무장태령이 될 수도 있죠. 그것도 저희 때예요. 저희 때 대위가 소총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한테 가가지고 혼자 총기 난사해서 그런 일도 있었어요. 뭐 은행강도 사건도 있었지만 아무튼 64 50기에는 김특중 소위가 탈영을 하면서 군대의 문화를 혁신적으로 바꿉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초급 간부들의 지휘 여건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때 큰 바람이 불었어. 야, 소위들이 무슨 문제야? 하사들이 무슨 문제야? 이때 재밌는 게 이때를 기점으로 94년도를 기점으로 하사들의 계급장이 변화합니다. 이제 하사관이란 개념이 부사관으로 바뀌는 하나의 좀 전환점이 되기도 해요. 물론 이 전에도 부사관들에 대해서 많은 처우 개선에 대해서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이때 하사들의 계급장이 원래 가슴팍에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장교들처럼 목과 머리, 장교들과 똑같은 계급장 위치로 오게 되는 그러한 또 역사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부사관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이때 좀 많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군에 역사적으로 바꾼 사건. 그래서 지금 일부의 어른들은 지금 장교나 부사관들의 처우 개선이 바뀌려면 이때 64 50기가 했던 이때의 이런 큰 센세이션한 벌어지면은 군대가 바뀐다. 그 일이 안 벌어지면은 우리 군대는 안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할 정도로 이 사건은 우리 군의 초급 장교, 초급 부사관에 대한 처우 개선을 혁신적으로 바꾼 사건이기도 합니다. 김특중 소위님은 감옥에서 중위로 진급하셔서 중위로 예편하셨어요. 그 지금은 수학 강사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군의 역사를 바꾼 인물이기도 하죠. 그건 제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4 50기가 임관하던 3월달에 서울 불바다 사건이 있습니다. 저희 1년 선배들이 임관할 때 연평도, 천안함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64 50기가 임관할 때는 서울 불바다 사건. 이 사건이 뭐냐면은 당시에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특사교환 실무 접촉에서 이 북한 측 인사 박영수가 서울이 불바다가 될 수 있지요. 서울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하면서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합니다.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아니 지금 송 선생도 아마 살아남기 어려울게요.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전쟁 선언을 하는 겁니까? 그쪽에서 전쟁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말을 왜 듣지 않고 이 서울 불바다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때 이게 KBS를 통해서 뉴스로 방영이 돼요. 이 발언이 방영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때 정권에서 김영삼 정권에서 사실 이걸 좀 이용한 것도 있어요. 이거를 굳이 언론에 안 내보내도 되거든요. 비공개하면 내가 볼 땐 이거를 살짝 공개한 이유도 있다고 봐요. 왜? 이래야 살짝 보수라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좀 뭉칠 수도 있고 살짝 국민들의 불안감이 물론 북한이 한 게 팩트지만 약간 불안감을 통해서 이 안보 보수, 반공, 이 뭔가 지지율을 올리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 공개 안 해도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뉴스에서 공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국민들이 막 사재기도 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갑자기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뭐 이제 막 물건 사재기하고 막 전쟁 날 수도 있을까 무서워서 이런 거를 좀 이용한 것도 있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서울 불바다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 바로 작전계획 5027-94의 탄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군인 하신 분들 아실 거고 막 군대 관심 있는 분들 아실 텐데 이때 작전계획이 생겨요. 5027이라는 작기가 뭐냐면은 공세적 작전계획이에요. 네, 신작전계획 5027. 지금 브리핑 해드렸듯이 과거 북의 침략을 현 위치에서만 막겠다던 소극적 방어 개념에서 탈피해서 적극적인 방어 개념, 공세 개념을 도입하면서 전후 관리에 남북 통일까지 작전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어디까지나 북의 남침진과 뚜렷할 때만 가능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한미 양국군의 작전 개념은 70년대 중반까지는 서울을 포기하고 후퇴했다가 미 증원군이 투입된 뒤 단계적인 반격에 나서 적을 휴전선 북쪽으로 격퇴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하게 되면은 먼저 우리가 공격하고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은 먼저 우리가 방어를 하고 이때는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의 증원을 통해서 북진 통일하겠다. 이때 북진 통일의 개념이 나와요. 그냥 두들겨 맞고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공격을 해? 그럼 니네가 공격받고 우리가 미군의 증원을 받아서 북진하겠다. 이때 북진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공세적인 개념. 과거의 작전 계획은 방어만 하는 개념에서 봤다면은 5027 한미 연합군이 북한이 공격한다면 북진한다. 너네 정권을 무너뜨리고 북한을 북진 통일하겠다라는 작전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북진 통일이에요. 북진 통일의 개념이 5027에 나온 겁니다. 이때 5027-94였고 나중에는 5027-04가 됐는데 94는 94년도에 나왔던 작계라고 보시면 되고 04는 04년도에 수정된 거다. 5027은 50은 태평양 사령부고 27은 27번째 작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한국군의 작전 계획으로 한 20년 넘게 운용되었던 작전 개념입니다.
5027은 이런 작전 개념이 있었다. 이게 서울 불바다 사건으로 인해서 이 작계가 나오게 됐다. 거기다가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이 끝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김일성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 김일성의 사망은 정말 엄청난 거였어요. 이때는 학군단 인원들도 전쟁이 나는 줄 알았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동요하기도 했고,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김일성이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6.4.50기가 임관하던 시절은 1994년 정말 격동의 시대라 불릴 만큼 엄청난 해였습니다. 전국에는 비상경계령이 내려져서 외출, 외박, 휴가자는 모두 부대를 복귀했어요. 김정일 사망 때도 다 복귀했거든요. 이때가 7월달이죠. 7월달. 이때에 피서지를 다 예약하고 막 그랬대요. 그 사람들이 바캉스를 준비했는데 전부 다 취소. 사람들이 바캉스를 취소한 거야. 7월달에 원래 여름 휴가잖아. 여름 휴가 계획을 짜야 되잖아. 이때 바캉스 계획을 사람들이 다 취소하고 전쟁이 날 줄도 모르니까 호텔에 전화를 다 취소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 대한민국이 뭔가 두려움이 있던, 왜냐면 처음으로 북한의 지도자가 사망했잖아요. 또 일부 좌익들이 김일성을 추도하는 분향소를 설치하고 김일성 찬양 유인물을 제작하고 김일성 조문단을 파견하는 등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때 당시 대검찰청이 김일성 추도행위 엄단을 방침을 내리고 경찰들이 검문 검색을 실시했습니다. 차에서. 무슨 말이냐? 막 차에다가 김일성 막 사진 같은 거 넣어놓고 김일성 수령 동지 조문을 표한다 막 그런 거 차에다 넣고 다닐까봐 차를 수색했어. 수색. 또 뭐 간첩들이 활동할 수도 있으니까 괜히 주사파 간첩들이 숨어 있다가 막 김일성 사망과 동시에 막 나와가지고 막 운동할 수도 있잖아요. 또 이때도 막 김일성 조문 가겠다고 북한 가서 조문하고 싶다고 막 난리 치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가지고 대검찰청에서 김일성 추도행위 엄단을 내렸다. 이때는 정의가 있는 시대지. 지금은 만약에 김정은이 죽었을 때 김정은 분향소 한다 그러면 누가 막을 수나 있습니까? 이것도 자유다. 왜 우리를 막냐 하면서 남북 평화 한반도기 흔들면서 막 그 한복 입고 눈물 흘리면서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래도 국가가 어느 정도 정상이었다. 물론 그것도 자유라고 봐야 되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시작전권이 이때에 1994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994년도 우리 6.4.50기가 임관할 때는 정말 군에 엄청난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김일성이 사망하고 서울 불바다가 생기고 서울 불바다 발언, 거기다 5017-94라는 작전 계획이 새로 생기고, 거기다가 평시작전권이 미군에게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전환받게 됩니다. 지금은 전시작전권이 미군에게 한미연합사령관에 있지만 이때의 합참으로, 합동참모본부로 평시작전권이 전환이 돼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없었어요. 당시 대한민국 국군은 6.25 전쟁 이후에 전평시 작전권을 모두 한미연합사령관 미군에게 이양해서 관리했는데, 이 서울 불바다 발언과 김일성 사망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너무나 급변하기 때문에 당시 합참의장이었던 이양호 합참의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연합방위력 증강 방안과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공동 대응책을 주제로 이야기하면서 이 평시작전권을 다시 전환받기로 약속을 하고 1994년 12월 44년 만에 평시작전 통제권을 이제 국군이 가져오게 됩니다. 합동참모본부의 기능은 강화되었고, 앞서 설명한 507-94 작기에 따른 실행 준비, 이 초급 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및 군기강 확립, 김일성 사망으로 인한 후계자 김정일의 새로운 북한의 등장 등 6.4.50기가 임관한 1994년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격동의 한 해였다. 자, 거기다 또 재밌는 거 있죠. 이거 다 제 영상에서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성수대교 붕괴가 1994년 북군포로 조창호 중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1994년 10월 22일에 귀환하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 제 영상에 보면 나와 있어요. 조창호 중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은 제 영상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국군포로 조창호 중이가 먼저 귀환을 하려고 10월 20일에 먼저 연락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김영삼 정부에서 안기부에서 이 북한 중국을 통해서 넘어오는 거라 외교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까봐 이걸 안 받아줬어. 조창호 중위가 바다에서 넘어오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걸 안 받아줬어. 근데 그 다음날 성수대교가 무너집니다. 국민들이 성수대교가 무너지니까 이때 막 국가가 난리가 나요. 그래서 약간 국면 전환용으로 국군포로 조창호 중위의 귀환을 다시 받아주고 빨리 데리고 옵니다. 이게 좀 이례적으로 조창호 중위님께서 귀환하자마자 바로 국군병원에 가고 조사도 안 하고 국군병원 가서 바로 정복을 지급하고 바로 귀환 보고하고 육군사관학교에서 육사생도, 해사생도, 공사생도 모든 사관생도들이 다 모인 국군의 장교들이 모두 학군단, 육사, 해사, 공사가 다 같이 모여서 이 국군포 조창호 중위의 귀환 행사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안 받아줬거든요. 갑자기. 그러니까 약간 국면 전환용으로 실시했다라는 것이 이 가족들의 증언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자, 6.4.50기는 1971년생
그리고 1990년도에 입교를 했고요. 1994년도에 임관을 한 기수로서 현재 2020년에 첫 준장이 탄생했고요. 2022년도 11월 달에 첫 투스타가 탄생했습니다. 지금 사단장이 있습니다. 육사 50기 현황으로는 제11사단장 권혁동, 6사단장 김화종, 그다음에 차석으로 임관한 22사단장 윤봉희, 국방부 방위정책관 최병옥, 36사단장 하원철 소장 등이 있고 또 지금은까지 총 12명의 장군이 탄생했고요. 약 3년 뒤에는 3스타가 배출될 수 있는 기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뒤면은 서경석 씨가 우리 군단장이랑 비슷한 급이다. 육사에 남아있던 분들과 서경석 씨, 그러면 서경석 씨가 가장 성공했다? 그럼 육사 전역은 지능순인가? 이 서경석 씨가 진짜 사나이 찍을 때가 대대장이랑 동기였어요. 근데 벌써 한 10년 넘게 지났는데 벌써 사단장급이 됐고 곧 있으면은 중장급이 되는 그러한 나이가 됐다. 세월이 참 빠르다. 진짜 사나이 촬영할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그 대대장들이 지금 사단장이다.